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어젯밤에 미정원을 끝내고 불과 한 9시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말 라이브입니다. 장호석의 10분 주말 정리 시황 간단히 끝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ETF, 최고 ETF가 무엇인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 ETF를 먼저 궁금해 하시겠죠?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시황부터 지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1.7% 마이너스, S&P 500 지수 1.4% 마이너스, 나스닥 역시 1.4%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려웠던 한 주였고요. 사실 보게 되면 S&P 500 5주 연속 상승 이후에 하락했다. 나스닥은 8주 올라가고 빠졌다. 너무 정상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빠진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약간 시험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아쉬운 분이 다우가 1.8%가 오래 올라간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처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 번만 더 많이 빠지면 다시 YTD 기준 음전도 가능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면에 나스닥은요 28.9%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도 빠졌는데 좀 안타깝죠. 어쨌거나 소비가 부진해지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사우디가 감산해도 유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금리 인상, 파월의 금리 인상 두 번 올린다는 거 상당히 이번 주 핫했죠. 상원 하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올해 금리 인상 두 번 하겠다라는 멘트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뭐 스위스 그 다음에 노르웨이 영국까지 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약간 파월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올해 남아있는 7월, 9월, 11월, 12월에 금리 결정 때 두 번 올리겠습니까? 저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론 갑자기 물가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물가가 빠지고 있고 사실은 고용지표 약간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 올리겠다?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망은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런 거죠. CM 전망을 보게 되면 일단 7월달 한번 올리는 건 거의 10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달 0.2 올리게 되면 금리가요. 5.2, 5.50이 되거든요. 해서 올린 상태에서 12월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금리는 적어도 한번 7월달에 올리고 나서 쭉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한 번 올린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봤던 금리 전망 어땠습니까? 몇 번이었죠? 한 번? 아닙니다. 두 번 아니죠. 세 번, 예, 세 번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거의 기억 못하고 계시는데 무려 세 번을 인하고 점쳤던 올해 남아있는 금리 인하가 다 물 건너갔고 대략 한 번 더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걸 그냥 들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채권 ETF는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드린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채권 ETF가 가장 빨리 움직인 하나의 실수가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파월에 맞서는 그 이유를 같이 볼 건데요. 그냥 맞서는 게 아니죠. 보면 일단은 CPI가 올해 이번 달에 4.0% 해당했죠. 코어는 5.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4.0에서 전망치가 더 빠진 거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올 말이 되면 거의 앞자가 이자로 바뀝니다. 물론 2% 목표치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만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물가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금리 두 번,
힘들어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월이 얘기했던 타이트한 고용지표 같이 보실까요? 지금 이제 실업스탄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만 나오는 지표죠. 근데 계속 증가해서요. 26만 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 과거의 2021년 10월 달까지 높아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업자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물가가 좀 빠지고 있고 고용지표가 악화가 되는 과정에서 두 번 올릴 수 있을까? 라는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딱 요 두 개만 봐도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여갖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 올린 걸로 예상을 잡으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립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해 보입니다만 알게 모르게 저희가 한 가지 안 본 게 있어요. 최근에 미정원도 언급 안 했는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보실 건데요. S&P 500에 대한 실적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얀색이 매출 전망치입니다.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요. 주당 이익인데 위에 주당 매출, 주당 이익 보시게 되면 주당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주당 순이익인데 직전 봄에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적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올라오는 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와서 아마 내년까지 실적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역시 실적 전선도 이상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일단은 시황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나와주고 있는 올해 이끌었던 AI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 결국 시장 올렸고 올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거를 찬물을 끼얹는 게 파월이 될까 했는데 의외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해서 조금 빠진 것은 그냥 파월의 입보다는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시감이 아닌가라고 이해하라고 제가 조언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테크에서 안테크, 아더스로 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성장에서 가치로 가는 것들, 그 다음에 AI 주식에서 약간 배당주로 가는 것들 해서 뭔가 이렇게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순간 최고 ETF가 무엇일까요? 퀄리티요? 퀄리티 ETF QEAL 땡입니다. 땡. 그러면 스파이 V요? 밸류 ETF S&P 500에서 밸류 갖고 있는 스파이 V요? 땡이죠. 그럼 DVI 배당 ETF 땡입니다. 땡은 아니고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더 광의에 현재 지금 모여있는 쏠려있는 시장을 뭔가 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ETF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려는 겁니다. 바로 정답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베스코 S&P 500 Equal Weight ETF. Equal Weight ETF.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S&P 500에 대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애플이 약 6% 시총에서 갖고 있는 비중입니다. 비중.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어떤 것들은 5%쭉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 현재 S&P 500의 지수를 평균화시키는 지수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이퀄에서 뭡니까? 애플도 막내인 뉴에 브랜드 같은 것도 같이 해서 똑같이 1씩 500분의 포함한 게 이퀄 웨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이런 거예요. 보시면 올해 모습인데요. 스파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76% 올라왔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퀄웨이트는요 2.59%로 이 갭이 너무 벌어져 있다. 즉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빠지든지 이게 올라오면 좋은데 사실은 S&P가 많이 빠지기 어려워 보이고 그럼 이게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RSP ETF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근거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RSP, 균등 방식 RSP하고 스파이의 가중평균 방식의 어떤 매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근데 갑자기 은행 파산이 이어지면서
3월 이후부터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RSP가 상당히 부진해지고 스파이가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해서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아까 보이는 것처럼 같이 가는 흐름에서 약간 갭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1년 동안의 총합이요. RSP가 7.85%, 스파이가 14% 올라왔기 때문에 2배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RSP가 좀 올라온다 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차이. 두 번째는요. 지금 몰리고 있는 유입 자금인데요. 지난주 보게 되면 스파이 1등, IVV 2등, IWR이 러셀 미드캡 ETF 중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고 있다. 소형주까지 포함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RSP가 네 번째 자금이 몰려 있다. 14억 달러 몰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이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SP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중형주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성장해서 가치로 가는 것들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RSP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동안의 광고인데요. 자, AI 산업 분류 및 찐감별 노하우를 우리 안동호 이사와 함께 같이 강의합니다. 7월 8일 토요일이고요. 무려 4시간 동안 강의하는 것 때문에 꼭 참여하시면 좋은데 자세한 내용은 미국 측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신 다음에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부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하영 전문이 없는 장호서 나홀로 주말 시장을 정리했고요. 딱 짧게 10분 넘어갔네요. 11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게 본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